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말이에요. 작년 이맘때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관한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터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터널 비전.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관심사가 아이한테만 몰렸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한 흥미, 관심들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데일리 라이프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먹고 쓰는 거, 이런 유틸리티, 이런 그런 거에나 관심이라기보다 필요하니까 계속적으로 트래킹하고 내야 될 때 내야 되고 마켓 가면 가야 되고 그런 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 경제 이렇게 떠들어도 사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관심사의 밖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래요. 꾸준히 미국 정치든 한국 정치든 한국 경제 상황이든 미국 경제 상황이든 꾸준히 보지만 그냥 not really interested in anymore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구나.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경제는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글로벌 워밍이니 이렇게 옆에서 막 떠들고 날씨가 어찌렇게 떠들어도 나의 관심사는 오늘 우리 애가 뭐 입어야 될지, 우리 애가 오늘 학교에 가서 잘 될지, 그러니까 관심사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서 아이가 충분히 이제 자기 라이프를 영위하고 있다 그래요. 어제 학교의 보조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를 이제 픽업 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He tried to talk to m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really?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얘가 단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he just 라는 이런 의성어 같은 걸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요. 그래? 사실 내심 기뻤어요. 애가 이제 뭘 try something이구나.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기쁘잖아요. 그러면 내 관심사는 또 거리 가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물론 이제 저 애가 말을 안 한 지가 한 14년쯤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지식들은 저한테도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아이가 의지가 없고 아이가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어젯밤부터 다시 저는 그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주식이 테슬라니 아마존이니 이런 것들이 날고 긴다 그래도, 그리고 한쪽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다 그래도 나의 포커스는 오로지 우리 애의 웰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각자 개인의 판단인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제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저는 글도 쓰고 있고 사진도 찍고 있고 글을 쓴다고 해서 아직 책을 출판한 경우는 없고요. 계속 원고만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사진도 저를 위한 셀프 케어 차원에서 사진을 주로 많이 찍으러 가긴 해요. 근데 시간이 나면 오늘도 사실 이번 주도 사진 찍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이의 스케줄들이 랜덤하게 흩어져 있어서 그때 아이 스케줄에 맞추느라고 일단 다른 건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겨우 지금 그래서 2주 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뭘 줘야 돼? 특히 어릴 땐 더해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거기 아이에 필요한 거 하면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사실 아이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거엔 관심이 없어요. 일단 아이 치료실로 데려갈 때 저의 메인 관심사는 트래픽이에요. 교통체증이 그로에 얼마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빨리 시간을 늦지 않게 갈 수 있는가, 그 안에 교통과 상관은 없는가, 또 다른 변수들은 없는가가 저의 관심사고, 그리고 아이를 치료실 때 아이의 스낵은 챙겼나, 아이가 뭘 좋아하지, 오늘 스낵이 없네, 아이한테 뭘 줘야 되지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나 세상을 보는 안목이
아이의 필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 자꾸 맞춰지니까 세상 외의 다른 것들에 흥미가 떨어져요. 저는 인커리지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저 자신도 그런데 물론 이게 안 좋다, 틀렸다, 다르다 뭐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족 문화라 그러죠. 그것들의 뒷면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잘 사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뒤져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사회복지사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뒤져봐도 결국에는 내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적용할 수 없다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겠고 저것도 할 수 있겠고 막 해서 굉장히 많은 걸 시도해봤고 근데 아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거나 하려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거나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뭐 찍적거리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예 터치도 안 하고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점점 더 포커스 내는 것 같아. 이 아이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얘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뭔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또 선물을 이제 사러 갔어요. 저희 큰애는 이미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미 먼저 얘기를 해요. 필요한 거. 이거 대신 뭐 크리스마스 컴바인 뭐 내 버스데이 컴바인에서 이거 사주세요라고 아예 미리 얘기하니까 그냥 그거 사주면 크리스마스를 퉁치는 거고 또 이제 와이프랑 저랑은 사실 뭐 그닥 필요한 게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 둘째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작업 치료를 하죠.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가면 우리가 요런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요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토요가 이거 갖고 하는군요. 컨펌 한 다음에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막 뒤져서 찾아봐요. 그 찾아서 좋은 프라이스의 exact same one or just similar one을 사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걸 갖다 놓으면 아이가 저 집에서는 안 해요. 집은 아무래도 아이한테는 쉬는 공간, 테라피라든가 치료실이라든가 의사를 만난다든가 학교를 가는 거는 거기는 education or training purpose니까 나는 이걸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this is my resting time, rest time 이런 거 쉬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흥미를 갖게 뭐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사실 오버롤 크게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아이의 삶에 비기스트 영향을 끼치는 건 맞죠. 경제가 콜랩스 나면 아이가 장애연금도 사실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그래 뭐 당장은 아니지만 또 만약에 세상에 기후가 뭐 어쩌고 돼서 세상에 뭐 물이 차고 비 난리가 나고 불이 뭐 산불이 심해지고 뭐 이런 아이의 건강에도 데미지가 먹는 건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아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느냐, 오늘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이거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터널 비전이죠. 저기 끝에 터널 끝에 이렇게 점처럼 하얀 빛이 보여요. 그런데 계속 그 빛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깜깜인 거예요. 그냥 저기만 보이는 거예요. 끝에만 보이는 거예요. 주장창 달려가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여유가 그러니까 시간적, 마음적 여유는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구글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찾으면 아이의 symptom, 아이의 behavior, 아이의 행동에 관한 거, 아이의 관심에 관한 거, 그리고 티네이저 때 해야 되는 거, 혹은 사춘기 뭐 이런 거만 포커스해서 계속 찾아봐요. 제가 큰애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큰애 때문에 뭘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는 뭐 거는 없어요. 큰애가 운동을 하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 운동 연습에 데리고 다니니까 그걸 찾아봐요. 그 찾아보고 코치들이랑 연락하고 경기 스케줄 컨펌하고 레지스터링하고 뭐 이런 거 제가 다 해요. 아직도 지금도 큰애도. 근데 큰애가 해서 이때는 이런 책을 읽어야 돼. 이때는 이 책을 읽어야 돼. 뭐 그거는 구글 치면 쫙 리스트에 큰애고 비장이 하니까 야 이거 해야 돼. 사다 줘요. 그거 네가 읽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둘째는 계속 끌어안고 계속 얘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자꾸 찾아줘야 돼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특별히 이 자폐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폐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닥 관심이 별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이가 커가면서 아, 이 아이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찾아보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냥 감사한데 이런 움직임이 없어지거나 아이하고의 동떨어짐이 생기면 누가 테이크케어를 할까? 그러니까 무관심해지고 무책임해질까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요소의 제한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가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걸 찾으려니까 터널 비전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의 포커스에 모든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 특히 어릴 땐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힘들 거라 생각을 안 해보죠. 이걸 해야만 아이가 최소한 비장애 아이에 가깝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니까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날은 글을 안 쓰면 What is the latest news for autism? 그러니까 오티즘에 관한 최신 근황, 최신 뉴스들을 찾아보게 되고요. 또 우리 아이가 다시 새벽에 깨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잠을 어떻게 더 깊이 재우는가 그런 거에 대한 관한 것들을 계속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certain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들, 자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심드문과 연관된 특별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10년 전의 리소스나 10년 전 인포메이션이 지금도 바뀌질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어플하고 애가 컸으니까 다르겠지 하고 또 해봐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계속 테라피스트라도 교류하게 되고 정보 교류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나누게 되고 컨설하는 것들이 나누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벤트들이 다른 데 없나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큰애 키우면서 비장애 아이인 큰애를 키우면서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도와주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이 있어야 도와준 거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가 아니더라고. 이제는 고등학교 한국말로 한국 학년으로 된 고등학교 2학년 미국으로 11학년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 있어서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먼저 얘기하면 내가 찾아봐주고 돈이 내야 되는 거면 돈을 내주기도 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면 그 현장에까지 데리고 가고 그러지만 둘째 아이는 그게 없으니까 계속 스스로가 계속 아빠로서 계속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좁게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은. 많이 아까도 이렇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건 나하고는 사실은 별개가 돼버렸어요. 뭐 기름값이 올랐든 뭐 주식이 떨어졌든 뭐 이런 거보다 우리 아이가 오늘 먹을 음식, 오늘 해야 될 일, 얘는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그동안 해왔으니까 잘했겠지? 그리고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 보일 때마다 그럼 이걸 더 해줘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거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포커스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큰애는 다시 한번 말해서 큰애는 지가 할 수 있고 지가 찾아서 해요. 운동도 지가 알아서 하고 집에서 무슨 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머슬 그 뭐라고 하지 맨몸 체조를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하고 푸시업도 하고 윗몸을 이렇게 팔굽혀펴기 등등을 지 혼자 알아서 유튜브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걸 찾아가는데 이 아이는 둘째 아이는 그걸 못하니까 아빠가 찾아다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직도 샤워도 아직 자기가 스스로 못하죠. 그래서 제가 씻겨줘야 되고 응가 닦는 것도 못해서 도와줘야 되고
말을 못하니까 항상 그 아이의 제스처나 그 아이의 액션에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의 관심사는 너무 쫄아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책도 보고 요즘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한국에 출장 갔을 때 좀 사다 주라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읽고, 그동안 저는 시 위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아니면 아카데믹한 책들을 주로 읽어도 개론서 같은 걸 아직도 뭐 읽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좁아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되게 리미티드 돼요. 릴레이션십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일단 이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가 싫어져요. 첫 번째입니다. 물론 내가 이제 옛날같이 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 사람들의 인출성과 관심사를 나눠야 됐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보게 되니까 너무 세상의 시각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봐요. 뉴스도 보고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다큐멘터리도 보고, 저는 지난번에 서울의 봄도 보고 왔습니다. 재밌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짜투리예요. 짜투리 지식이지, 내가 진짜로 포커스해서 이것을 해내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저랑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결코 좋지 않아요. 특히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 이게 헤빗이 될 수 있어요. 습관이 돼버릴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미타임, 셀프 케어 할 수 있는 타임도 넣으시고, 조금 아이가 학교 간 시간 혹은 다른 시간에 다른 관심사도 가지셔서 자기를 지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터널 비전이 뭉개지지 않고요. 터널은 끝은 항상 좁고요. 터널의 길이는 계속 길어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 돌보고 관심사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처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스킬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